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장 마감 후고요. 2주 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오랜만에 좀 찾아뵈서 죄송하고, 저도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멘탈이 좀 털릴 일이 있어서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고요. 자, 오늘 코스닥은 0.82%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 0.67%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개인과 기관이 메꿨다 라고 보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외국인 수급만 보면 된다. 왜? 기관은 분명히 기관도 돈이 있는 부분이 맞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기관과 그러니까 외국의 기관이 지금 현재 외국인이 되는 거고, 뭐 우리나라 기관이 미국으로 가면 외국의 기관이 되겠죠. 뭐 그런 입장인 건데, 희한하게 외국인들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고, 이 우리나라 기관들은 우리 개인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 받아요. 그냥 던져주는 거를 받는 흐름을 보다 보니까 얘네들 물량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흐름이 많아요. 특히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고, 그래도 뭐 개인이 받는 것보다는 기관이 조금이라도 받아주는 게 뭐 개인보단 낫다 라고 봐야 되는데,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날 영상 마지막에 찍었죠. 6월 13일 날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 흐름을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거래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자리는 절대로 바로 못 넘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상은 못 들어 올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다음날부터 쳐박았어요. 그러면서 하락을 했고, 어찌됐든 하락을 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건 맞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은 뭐냐, 이 음봉의 중간값을 뚫어 올렸다가 뭐했다? 주저앉았다라는 건 차후에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좀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특히나 이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나갔다라는 거, 그러면 하락이 오늘로서의 끝은 아닐 거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의 흐름을 봤을 때,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할 거라고 봤지만, 결국엔 뭐 항상 우리는 뭐 갭 띄워놓고 쳐민다라는 거, 이 스타일이에요. 항상 우리나라는 이 단타치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또 외국인 기관들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이 보너스를 줘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같은 아반떼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되는 아반떼와 한국에서 팔리는 아반떼의 옵션이 다르죠. 가격도 다르고 좀 더 외국 쪽에 메리트, 혜택을 줘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뭐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돈 벌기 좋은 시장이다. 그럼 그 돈을 외국인들이 벌어 간다라는 건 우리나라 개인들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해서 돈을 벌기는 하는 거냐, 주식하는 남자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같은 시장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돈 버는 시장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사실상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일부의 자금이 어디로?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서 코인이 현재 뭐 하고 있다? 오르락 내리락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호재를 띠고 좋다면, 돈이 풍부해서 코인도 가고 주식도 가고 부동산도 가면 최고지만, 현재 시장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다? 돈은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로? 코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슬금슬금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코인의 물량이 빠지고 나면 어디로? 다시 주식으로든
아니면 또 다른 재테크 무슨 수단으로든 움직일 확률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의 흐름은 내일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871포인트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죠. 867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865포인트 혹은 864.5포인트 위에서 지지받으면 이랬든 저랬든 870포인트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그리고 870포인트가 뭐다? 이제는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위로 안착하면 다시 한번 875에서 880포인트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안착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밑으로 처미는 흐름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관점으로 보시고 뭐다? 여기에 대한 박스권의 중간값이 880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뭐 이탈했다 그럼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못 올려놓으면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겹치기 박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만들어내는 바닥의 자리는 860포인트 정도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뭐 코스피도 역시나 자금 흐름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도 엄청 위험할 필요는 없다 라고 느끼는 건 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은 다 어디에? 코스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량이 기존보다 줄어들긴 하지만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서 물량을 채워넣을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주가가 올라오면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개인이 받을 거냐 기관이 받을 거냐의 관점만 우리는 보시면 돼요. 그때가 뭐다? 끝물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끝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올려다 놓고 누르면서 외국인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여기서 끝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종목의 주가가 요런 흐름으로 뒤진다라는 거죠. 그죠? 항상 기술적 반등이 남아있다. 아직은 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이 짧게 나타나기에는 지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자리에서 눌리더라도 한 번은 더 올리면서 지들 물량을 털어야지 쳐박으면서 물량을 털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올라온 바닥에서 한 40% 정도 조정을 받은 것처럼 지금의 자리에서도 올라온 자리에서 못해도 40%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럼 이 조정의 폭은 40에서 6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열어놔야 될 자리는 2530포인트. 웬만하면 2550포인트에선 뭐 할 거다? 지지를 받아야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2550포인트 정도에서만 지지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고, 오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일 오전에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크게 오늘 같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이랬든 저랬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짧은 반등. 그 반등이 257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하면 2580에서 2600포인트를 또 한 번 확인하러 가는 기술적 반등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257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부르기 위한 단기 반등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좀 더 밑으로 밀기 위해서 위로 올리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시장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저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존에 올라오면서 이 인버스가 올라오면서 2,600원대가 단기 저항이에요. 이 2,600원대를 넘어서서 지지받는 순간 그 다음 여기 2,690 거의 2,700포인트까지는 한번 2,700원까지는 한번 올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요 갭 자리는 매꾸로 갈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자리는 위에가 이제 저항을 깔아놓는 자리다. 결국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하기 위해서 받아주고 누를 거냐 아니면 뚫어 올릴 거냐. 근데 이 뚫어 올릴 확률은 드물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정의 끝은 길어야 이번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의 조정의 끝은 길어야 이번 주. 못해도 다음 주에는 반등이라도 나온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뭐 대외적으로 엄청난 악재가 빵 하고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정말 악재가 터진다면 이 인버스가 2,850원 혹은 2,900원까지는 날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뭐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빠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흐름 좋은 것들 위주로 좀 보면요, 이 레이저셀 이란 종목도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엄청나게 뭐다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것만. 대신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 자리가 끝나면 뭐해라?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얘는. 무조건 도망가야 될 자리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손절 자리는 12,300원 정도 선인 거고요. 이 위에서 버텨내면 일단은 15,000원을 뚫어내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뭐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포스코 DX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냈는데, 지금이 딱 눌릴 수 있는 자리까지 눌러놓은 자리예요. 눌릴 수 있는 자리까지 눌러놓은 자리고, 실제적으로 오늘의 저가를 이제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게 좋고요.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면 어찌됐든 요 갭자리를 무조건 매꾸로 간다라는 거고, 그럼 단기적인 상승은 뭐다? 마무리됐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매물의 모양을 보더라도 여기에 단기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만들어 놓은 단기 박스가 여기, 그리고 요거를 하나 더 뭉쳐 놓은 게 요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요 자리, 지금의 딱 종가죠? 요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요 자리를 사수한 다음은 16,250원을 뚫어 올리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위로 안착을 못하면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국홀딩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 분할 기업 분할이 되면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이수 그룹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나왔던 이수 케미칼인가 뭔가 뭐 그런 종목도 있었고, 현재는 동국제강과 동국홀딩스, 동국제강보다는 동국홀딩스가 좀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글쎄요, 제가 그림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차트를 보는 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림을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든다. 대신 정말로 끝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면 얘는 16,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 만들어내면 정말 명목상 단기적인 상승은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음봉을 메꿔내는 양봉이 한번 나타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 계속 지금 앞자기 차트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 돈이 넘쳐나지 않다 보니까 가는 놈 위주로 가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가는 놈 위주로 간다라는 거고 흐름을 한번 잡으면 그 흐름을 이어간다. 이어간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오늘 어제 벌어진 이격을 오늘 5일선을 다시 확인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또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죠? 짧게 내일은 요 자리를 22,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다. 아니면 뚫어 올리든지 뭐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도 한번 봐야죠. 에코프로 기존에 여기서 영상 한번 찍었죠. 얘는 뭐 할 거다? 박스권을 갇힐 거다. 그죠? 그리고 상단을 뚫어 올려야만이 더 간다. 그렇지 못하면 박스권 놀이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죠? 그 박스권을 하고 있고요. 그 박스권을 오늘 살짝 이탈해서 밀렸어요. 밀렸다면 이제는 얘는 요게 뭐다? 하나의 중심봉이 됐다. 그러면 결론적인 건 66만 5천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횡보 혹은 상승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뭐다? 단기적인 파동은 좀 이제는 무리가 나올 수 있어요. 대신 63만 5천원을 또 한 번 지켜내면 이제는 큰 박스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단기적인 박스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가 이 자리를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냈다가 그죠? 폭이 똑같죠? 만들어냈다가 요 자리마저도 이탈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다? 마지막이에요. 3차전까지. 이 3차전을 이탈하면 얘는 뭐 추가적으로 주가를 주저앉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흔들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내일은 이 종목이 우선적으로 71만원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고요. 71만원 위로 안착을 못한다면 밑으로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누닛이란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였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미친듯이 많이 뭐 올라왔다라는 거고 뭐 사실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걸 저도 모르는 거고요. 제가 주포가 아닌 이상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많이 쳐밀렸던 종목이 뭐 이런 거는 뭐 볼 필요도 없고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고 뭘 봐야 될까요? 까나리아 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지수가 빠지니까 뭐 사실상 이 종목은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완전히 틀었단 말이에요. 뭔가 상승을 할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쌍봉의 흐름을 뚫어 올릴 것처럼 거래량을 만들어 놓고 죽여버렸어요. 분명히 이 정도 거래량이면 뚫어 올릴 수도 있는 자리인데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소화를 하는 척 했다가 단기 쌍봉을 만들어 놓은 척 하고 주가를 눌러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뭐 겹치기 자리예요. 겹치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대신 단기적인 손절 자리는 21,500원은 꼭 잡고 대응하셔라
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 종목은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분명히 모양은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뭔가 흐름을 눌러대는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분명히 수급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뭔가 이 하나의 산이 점을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만들어내는 자리인 거냐 아닌 거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까지 밀린다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길어야 잘해야 이런 박스권을 큰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는 뭐 해야 돼? 하나 올렸으니 눌러놓고 횡보했던 박스권 위에서 뭐 해야 돼? 지지 받아놓고 그 다음을 노려야 돼. 흔들 만큼 제대로 흔들 수 있는 자리다. 요 정도면 개인들도 털릴 수 있는 자리다. 50%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그죠? 그럼 이제 뭐 슬금슬금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쳐밀리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